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쪽 바다님이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남쪽 지방 지금 비 오고 있나요? 제가 올 때는 비가 오진 않았는데 예보상으로는 오늘 약간 올 봄비 것이다. 온다고는 했었죠. 네, 그렇죠. 자, 출근하기 전에 꼭 우산 챙기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정부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1만 4천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를 했고 상호 대조 작업까지 거친 결과인데요. 기존 13명에서 7명을 추가로 확인을 한 겁니다. 모두 LH 직원들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미진한 조사다,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등의 이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도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정부는 이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등의 이제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20명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에 자료를 이첩할 예정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라면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여권을 중심으로도 나오는 형국인데요. 정세균 총리 또한 20건 중 11건이 재임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의원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도 관련해서 땅 투기 의혹 정황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서영석 부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 고강동 땅에 뭐 지인과 뭐 절반씩 그 소유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쪼개기 같은 거. 형국상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 매입을 하는 경우가 쪼개기 매입을 했을 때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매입이라보다는 투기에 가깝은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땅을 사들인다면 거기에 뭐 씨를 뿌리거나 네. 집을 짓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그거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쪼갤 이유도 없고 지분 쪼갤 필요가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쪼개서도 안 이상.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짚어야 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일단은 이런 얘기하면 좀 맞는지 모르겠죠. 불행 중에 다행이라 저는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이 보도를 보면서 왜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4,000명을 했는데 결국은 7명 정도 더 뭐 아직 정보 자료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게 다인가 누가 자기 이름으로 구입을 했겠느냐 그렇죠, 네. 차명 내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조사가 100%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은 이제 그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낌은 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 익명이나 차명으로 땅을 구입한 경우는 사실은 뭐 정부 수준의 조사 갖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수사에 맡긴다. 정부 입장도 일단 그렇게 나온 거죠. 네, 수사기관이 이첩했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뭐 부패방지법 등등으로 뭐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사로 넘어가서 실체적인 진실 조금 더 가깝게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H 임명의 직원이 이제 뭐 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그 익명 글들에서 한두 달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고 썼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좀 명확하게 결과가 또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오히려 꼬리 자르기 혹은 뭐 덮어주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일단 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그 이게 뭐 검찰이 맞느냐 경찰이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이 알아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단 먼저 조사하고 그렇죠. 그 결과 갖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러면 그 도중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좀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 이 땅 투기 같은 경우는 인멸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신 이름이든 차명이든지 간에 아무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을 거 다 아닙니까? 있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인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설령 나중에 없앤다더라도 찍찍 그었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이른바 뭐가 아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 충돌 방지라든지 부패 방지법상의 네. 비밀, 기밀 자료를 이용해서 그것을 누설시키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을 때, 정보 입수 과정.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그거가 범죄로 만들기는 가장 예를 들어서 떨어지거- 이제 딱 며칠 떨어지거든요. 전에 이제 LH 직원 집에서 개발 지도가 발견. 그게 이제 증거가 될 수가 뭐 있는데 이런 이유가 되는 그게 거죠.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꿈에서 우리 조상님이 이 땅 사라고 해도 이런 얘기하면 증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소실될 염려가 있는 거죠. 시간이 끌어지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한다는 이제 이런 뭐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약에 짬짬이가 됐다면 어떤 짬짬이 과정에 대한 어떤 증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런 증거가 물적인 증거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땅 투기 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등기부등본 뒤지면 다 나오는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땅 투기 여부가 아니라 땅 투기 과정. 과정.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정보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투기를 예, 했는가. 그 요거를 부분을 이제 추측해 확보해야 들어가는데 됩니다. 이제 증거인멸 여지가 있다 예,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모친이 그 소유할 때는 뭐 땅에 신고가를 또 축소 신고했다. 또 오늘 이런 추가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뭐 300명 의원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잠시 후 2부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는 이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열기로 어제 결정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이미 지난해부터 이 부회장의 성형외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MBC가 또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죠. 이를 입증할 만한 CCTV 영상 내용을 보도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의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네. 한편 경찰은 이 MBC 보도로 인해 불거진 추가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등을 채취한 데 이어서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보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됐고 병원장이 이제 사법 처리가 됐던 그렇죠. 그 그렇죠. 해당 병원이 아니라 또 다른 병원, 맞습니다. 다른 병원. 근데 이거 수사심의는 참 삼성에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 기소가 됐죠. 그 관련된 수사심의가 한번 열렸었는데 이 이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의료법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쉽습니다. 처방전이 있으면 괜찮고요. 그렇죠. 합법적인 거죠. 그게 없이 투약이 되고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고 투약했는 거 확인, 처방전 있는지 없는지 확인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고 수사심의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 뭐 참. 그래도 뭐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뭐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일반인들은 저도 변호사라지만 뭐 이런 얘기해요. 수사심의 같은 거 있는데 왜 그런 거 변호사님은 활용 안 합니까? 근데 일반인 잘 쓰기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수사심의는 또 결과를 비공개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보도를 보니까 일단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워낙 이제 언론도 그렇고 여론상으로도 집중 조명이 많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권고적 효력이거든요. 네. 이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O든 X가 나오든 간에 검찰은 검찰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 안에 내용들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겁니다.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수사심의라는 절차가 무슨 뭔 의미가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내부적으로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뭐 판단을 할 수 외부인들 판단하겠지만 지난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세 조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종교인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방대한 양에 대해서 회계 분식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외부인들이 판단한다? 사실은 좀 의문이 가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판단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약이 있었냐
처방이 있었냐, 처방이 제대로 된 거냐, 뭐 차명이냐, 익명이냐, 뭐 이렇게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은 이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경찰이 뭐 머리카락 등 채취해가지고 뭐 투약 여부를 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회 때문에 조사하려고 이미 좀 얘기를 했었는데 미뤄지는 거죠. 이 결론 날 때까지 이 부회장이 이제 구치소에 있긴 한데 조사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경찰 조사 결과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금방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심의 이제 이재용 측 부회장 측에서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건데 특정한 제도가 어떤 사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게 좀 뭔가 좀 수사심의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세요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 건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렇게 물론 이재용 측 회사 부회장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과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혹은 특정한 사람들 위에 의해서만 지금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점검할 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전 단계 이제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받아줄지 말지를 네. 먼저 판단하는 어떤 또 절차가 있는데 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뭔가 판단 내린 근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뭐 재판 걸린 것도 여러 가지고 수사받는 것도 있고 쉽지 않아요. 실형 살고 있거든요. 네. 실형 살면서 하나는 재판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 새로 받는 거 3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첩첩산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사찰 및 정치 공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제 권양숙 여사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사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사찰 지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장에 있는 통상적 지시이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 또 국민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의무 등을 원세훈 전 원장이 강제로 위반하도록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과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형량은 기존 징역 7년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이미 몇 차례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두고 시비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저는 대법원의 그 판단이 그 주목거리가 아니라 2심에서 무죄 무죄가 판단을 됐어요. 내렸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떻게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그래서 거죠? 직권남용죄 저희 뭐 뉴스세계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직권남용죄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법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직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권 내면 부하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하가 어차피 그 지시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률을 해가지고 대부분 빠져나갔던 거 무죄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직권 내긴 한데 국정원장 이거 자식이 지시 내리면 부하들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의무 없는 일 한 거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2심에서 사실 무죄가 됐던 거거든요. 이야, 진짜 법리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는 저는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를 되게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간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 맥락에서 원세훈 사건도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국정원장의 직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오히려 조금 이 해석을 달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거 누가 보더라도 판단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어디를 뒤져봐도 민간인 그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할 수 있는 군과 그 권한이 어디 부여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그 자체가 이건 남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악용 아닙니까? 악용? 뭐 이거 말고도 직권남용죄 문제되는 판례들은 꽤 많은데 네. 어쩌면 사실은 직권남용죄 판결을 요거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무조건 무죄가 될 것도 아니고요. 네. 이럴 바에는 이 범죄 자체를 없애든가 차라리 다른 범죄로 만들든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누구 강제 미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처벌해야 되질 거 아닙니까? 근데 법리라는 틀에 넣어가지고 처벌을 안 했던 거거든요. 네. 무죄라 했던 거거든요. 예. 뭐 정상화된 거긴 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판례들을 보았을 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네.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이번에도 역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대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함으로써 이 형법상 유죄로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이 이번에 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직권남용죄가 어떨 때는 유죄가 어떨 때 무죄가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뭐랄까 사회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으니까 아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들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저희가 모르면 어떻게 재판하러 갑니까?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그래서 힘들고 그냥 무죄 나올 것 같다가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금 박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럴 바에는 없애는 게 맞죠. 뭐 하랍니까 이거를. 아니면 이제 법률 정비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아니면 있죠. 판례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네. 판사들이 연관된 이유로는 이게 확 바꿔버렸어요. 판사들은 싹 다 무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싹 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은 다 무죄죠. 다 무죄 네. 받았어요. 이 건이거든 직권남용죄.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원세훈 씨는 도대체 걸린 죄목이 몇 개입니까? 이거 제가 지금 9개인가 10개 넘어요. 이거는 아니 재판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7차례인가 받았는데 네. 그 추가돼 가지고 예. 직권남용죄는 이 중에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거고 이거 말고 뇌물도 있고요. 특활비 뇌물도 했고 이명박한테 그 말고도 예산 횡령이라든지 뭐 지금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무튼 예, 그분이 원장할 때 별명이 원따로였잖아요. 저 혼자 밥 먹는다 해서 네. 원따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원톱의 지위는 확고하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역대 국정원장 중에 죄목에 가장 많이 적용된 세트로는 뭐 최고입니다. 죄목에 가장 많이 적용된 원장 아닌가 그런 점에서 원톱이다.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네,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